안녕하세요. 난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시골 빈집의 실태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빈집 모델 3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을 소개할까 합니다. 드물고 희귀하지만 공교롭게도 저희 동네에 이 3가지 모델이 모두 있습니다. 그중 2종류는 저희 집 앞과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개하기도 수월하네요. 여기 이 개울은 여름에 이용하기 좋은 곳입니다만 주변에 더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실제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는 첫 빈집은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직선거리 60에서 7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네 속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동네에는 밤나무가 너무 많아서 지리산 밤은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빈집은 앞으로 소개해드릴 3곳 중 가장 추천할 만한 곳으로 10년 무상 임대 조건입니다. 평수는 약 100평 정도이며 방 2개, 주방 하나, 창고, 마당 그렇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빈집 앞에 다 왔습니다. 자, 대문은 거의 새 것으로 조금만 단장을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물론 일정한 수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입주자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수리 비용을 편하게 생각하면 월세를 12에서 15만 원을 가정하고 10년을 합산해서 그 돈을 수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리 비용이 선지출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10년간 내 취향대로 거의 새 집을 만들어서 싼 임대료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요즘 자재값 폭등 등 집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귀촌자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주거 지원이 있는데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1년 살고 1년 연장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심하고 박 터지는 로비를 할 정도입니다. 당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첨된 집이 만족한 상황도 아닙니다. 동네는 그냥 정해진 대로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군청에서 지역 빈집을 집주인과 임대 계약해가지고 군비로 한 채당 2천만 원 수리비를 투입해서 새 단장을 하고 기촌자들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실제 수리한 그 상태를 보면 2천만 원이 아니라 600~700만 원도 들었나 싶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집은 조건이 엄청 좋은 것입니다. 더 적은 임대료로 내 취향대로 수리하고 변경하고 거의 새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비록 무상이지만 임대료를 선지불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실 겁니다. 물론 이 집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이상의 조건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빈집에 1000만 원 정도 투자 수리하고 5년 무상으로 사는 경우가 기준 관행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도 조건이 좋은 경우라 보겠습니다. 특별 팁을 드리자면 기촌하면 집 수리비 지원이 됩니다. 군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빈집을 앞에서 말씀드린 수리비 정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신 것처럼 화장실이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 창고의 일부를 점유하며 신설합니다. 문은 좌측 옆에 방복도와 연결합니다. 창고의 반은 그대로 창고로 사용하고 별도의 문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창고는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외부 옛날 샤시를 현대식 하이샤시로 교체합니다. 완전한 단열은 물론 외관도 화려해집니다. 지금은 빈집 상태라 정리가 안 돼 지저분해 보입니다만, 물론 이 주방문도 포함되며 이중문으로 시공됩니다. 주방은 꽤 넓은 편입니다. 지금 비치된 냉장고 등 집기는 임차인이 사용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일단 싱크대 세트를 풀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시공된 수도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평면 미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돌 판넬을 시공해서 마감합니다. 상하수도 배관 라인은 잘 살아있으므로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가스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풍기는 싱크대 시공 시 후드장으로 컵하면 되고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싱크대 창문은 하이샤시로 교체됩니다. 이제 실내 방으로 이동하는데요. 모든 문도 앞서 말씀드린 수리비로 교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집은 거의 방금 도배한 집같이 바로 입주해서 살아도 될 듯 싶습니다. 이 안방은 창문을 이중문으로 교체하고 단열합니다. 지금은 창문이 옛날 몇십 년 전 전혀 단열이 안 되는 창문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닥은 장판을 시공하고요. 보일러도 교체됩니다. 이 집은 저희 집 초기처럼 이렇게 복도가 되어 있어 거실이 없습니다. 안방 앞부분은 확장을 해서 거실을 둘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공자와 별도 협의합니다. 자, 보시면 막다른 이 벽이 창고와 연결됩니다. 여기를 문을 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작은 방 역시 안방과 같은 작업이 시행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빈집 상태라 지저분해 보입니다. 작업을 완성하면 완전히 다른 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 기준으로 집 수리를 해보았습니다. 입주자의 취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물 사정이 정말 좋습니다. 상수도는 연중 한 번도 쓸 일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산물을 공통으로 시설하여 완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물은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는 오폐수 겸용 공동 배수관 시설이 되어 있어 별도 종화조 설치 없이 연결만 하면 됩니다. 창고 옆의 텃밭은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심을 수 있고요. 전체 시공 작업이 완료되면 외관은 물론 내부가 몰락하게 달라집니다. 마당은 풀 뽑기가 힘든 분들에게 딱 맞는 시멘트 바다라고 되어 있고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기촌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최상의 유형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의 기회가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빈집 아닌 빈집으로 귀촌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빈집을 소개합니다. 시골에 빈집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런 빈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